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100세 시대에 인생 항해를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들의 건강상의 문제로 시간과 힘을 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홀로 요양병원에 계신 부친의 말벗이 가능한 자주 되어드리기 위해서 지방근무를 자원하여 아내와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잘 정리된 자료가 없고 쉽게 설명해 주는 분도 드뭅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이번 방송은 제 경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만들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족 중에 연로한 분이 계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치료를 받아야 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분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 등 여러 이유로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몸이 불편하시거나 투병 중이신 어르신을 어떻게 치료받게 하시거나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지, 또 어디로 모시는 것이 그 어른에게 맞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은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이 긴급한 질환이나 집중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관련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측면에서 건강 관련 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 관련 복지제도의 재원은 근로자들이 내는 4대 보험의 하나로 월급여에서 공제되어 마련되고 또 사업주가 내는 재원으로 준비가 됩니다. 이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생긴 제도로 4대 보험에 이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수발보호 필요한 노인의 증가, 또 노인 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또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의 영향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에 봉착되므로 노인 가정의 부담 경감이 필요하였기에 국가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각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금과 요양 혜택을 받는 본인의 부담금과 일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여러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근로자 가족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노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하여 다소 처음 듣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시설,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통해 신체활동과 가사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시설급여라 함은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급 대상자는 요양 비용 중 2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장기 요양 요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및 과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배설 관리, 위생 관리, 가사 노동 지원, 주야간 보호, 요양기간 단기 보호 등이 포함되며 수급 대상자가 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나 요양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노인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은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요양병원은 만성적 노인성 질환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라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누구나 입원 가능합니다. 또 여기는 24시간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 환자 중 1, 2등급 또 3 내지 5등급의 시설 등급에 해당할 경우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치매 등이 없으신 어르신은 생각보다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주요 차이점을 나타내는 비교표를 활용하여 질환 중에 계시거나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어디로 모시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용 법규나 재원 지원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 참고하면 각각의 장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또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지원을 받습니다. 주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상주하는 병원입니다. 수발전담은 강변인, 국가 자격증이 없이도 간병인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의료급여법 등의 적용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활용을 하여 지원이 됩니다. 또 주요 인력으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어르신을 수발하는 분으로 입소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즉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만 업무가 가능한데 1명 배치가 필수입니다. 또 요양병원은 크게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일반 병원과 다른 점은 의사와 간호사의 배치 기준이 완화되고 그러나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가 추가 배치토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 모두 24시간 상주하는 체제입니다. 요양원은 치매 등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발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요양원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대신 촉탁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한 달에 2회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고 처방을 합니다. 요양병원 이용 가능 대상분은 만성질환이 심하거나 잔병이 많아 매일 진료가 필요한 노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기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노인장기 등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 가능하게 하며 또 뇌경색이나 뇌출혈, 고혈압, 당뇨, 고관절 수술 등으로 인해 입원을 하는 경우 병명에 관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 1, 2등급은 받은 분들은 바로 입소가 가능하고 또 3, 4, 5등급도 입소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공단의 시설 입소 승인을 받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번 앞에서도 나온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비를 건강보험공단 지원이 80%이고 본인 부담은 진료, 약제비 포함하여서 약 20%입니다. 개인 간병 또는 공동 간병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또 비급여인 진료비, 약제비를 제외한 개인 소모품, 영양제, 구급차 이용 등이 있을 때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주로 진료비와 간병비로 구분되고 병실료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병실료가 4인실 이상인 다인실인 경우 진료 및 치료비에 병실료가 포함되지만 1 내지 3인실의 경우는 월 90만원 이상의 상급 병실료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어떤 병원은 1인실의 경우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병비는 한 명의 간병인에게 몇 명의 환자가 간병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요양원은 입원비를 공단 지원이 약 80%이고 본인 부담으로 재가급여 관련하여서는 15%, 시설급여 관련하여서는 20%의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간병비는 100% 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이 있으므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요양원에서 다 책임을 져줍니다. 비급여 부분은 식사비, 간식비, 또 상급 침실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1 내지 3인의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비용은 장기 요양 인정 등급에 따른 수가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 금액도 정해져 있으므로 비용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각 요양원에 따른 비용의 차이는 비급여 항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부친은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나 고혈압이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경우가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간호사의 누님의 도움으로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처음에는 요양병원 생활을 어려워했으나 지금은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어르신에 맞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적 측면도 요양병원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요양원은 요양등급을 받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을 받기에 조금 더 저렴하고 가정방문 돌봄 등도 가능하기에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치료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질병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보다는 어르신의 편안한 생활 도움이나 돌봄 위주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연로하신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도 만족하고 각 가정도 수고를 드는 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